2016년 6월 인도양에서 전해진 다급한 신고. 한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가까운 육지까지는 전속력으로 달려도 나흘은 걸리는 상황. 선원들은 망망대해 138톤짜리 배 위에서 2명의 살인범과 함께 세이셸 군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지 1년 4개월 만에 벌어진 참극. 오늘 사건연구소는 원양어선 위 공포의 80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선장과 기관장이 살해됐다. 언뜻 들어선 선상반란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새벽 시간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발신지가 인도양 한복판. 그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말이죠. 네, 이게 2016년 6월 20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이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선원들이 43살 선장 양모 씨 또 기관장 강모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부산 광동해운 소속의 원양어선 광연 803호 위였습니다. 이게 138톤짜리 이 참치잡이 원양어선이고요. 사건 당시에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이 소말리아 모가디슈 동쪽 850마일 해상인데 이 배에 타고 있던 건 숨진 선장과 기관사를 포함해서 모두 18명. 이 중에는 한국인이 이 둘을 포함해서 모두 3명이었고요. 베트남인 선원이 7명, 또 인도네시아인 선원 8명이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배 위에서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고요. 범인은 베트남인 선원 2명, 30대 선원 2명이었습니다. 오후 한 5시부터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 11시쯤 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 한 사람의 이 한국인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잖아요. 50대 항해사였는데 이 50대 항해사가 베트남 선원들을 찾아내서 다 제압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 50대 항해 제압하고 있는 지금 장면을 재현하고 있네요. 예, 50대 항해사분이 뭐 이게 상대적으로 베트남인들의 몸집도 작고 또 술에 무엇보다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제 무술 굉장히 유단자였던 무도 실력이 상당히 갖춘 분이었기 때문에 참 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렇게 제압한 다음에 새벽에 이제 부산에 있는 해양경비로 연락을 했고 부산에서는 수사팀을 급파해서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요. 또 광현호도 이 세이셀 군도의 빅토리아 항으로 또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교수님, 살인범 2사람을 지금 배 한쪽에다 태우고 가고 있고 또 부산에선 또 경찰이 오고 있고. 이거 좀 시간이 참 되게 길잖아요, 이게.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50대 그 항해사 이분인데요. 사실 뭐 아무리 무도 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열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제 범인들을 제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항해사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거의 80시간을 갖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동안에 잠을 갖다가 거의 주무시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해경은 그 해당되는 그 항구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유가족들하고 선사 직원들까지 가 있었었는데 도착 전에는 신고 내용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타실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선장이 살해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알 수가 없었고 일단 이 항해사는 해경과 위성 전화로 수시로 사항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항해사가 뭐가 됐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체포한 뒤 가두어 놓는 것도 지금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피해자들을 결박하거나 이런 강제 구금도요, 원칙적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일단 한국인 항해사가 베트남 선원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은 뒤에 조타기 방향을 틀었는데 다른 선원들로 하여금 이 둘을 선실로 옮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같은 국적의 이 베트남 선원 5명이 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항해사 입장에서는 2명의 피의자를 감금하거나 또 포박하면 다른 선원들의 어떤 반발이나 추가 난동이 있을 걸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기 같은 때문에 베트남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원들이 이들을 감시만 하게 한 뒤에 이 피해자들은 다른 선원들이랑 식사도 일상적으로 하게 하고요. 일상적인 선상 생활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한국인, 살아남은 한국인인 이 항해사가 선내 질서 유지부터 운항까지를 모두 담당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와, 세상에. 진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3박 4일인데. 지금 일단 한국인 3명 중에서 2명이 살해됐습니다. 그 안에서 공간 내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베트남인이 7명인데 2명은 가담하고 나머지 5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8명인데
글쎄요, 이게 뭐 그 한 80시간, 이 8시간도 아니고요. 80분도 아니고 80시간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글쎄요, 한 조그만 공간 안에서 그 무슨 맹수랑 같이 있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무도를 잘해도 그쪽은 흉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밥에다가 뭘 탈 수도 있고 좌우간 그 상황에서 이 3박 4일이 아마 이분은 평생 잊지 못할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선원 2명이 합심해서 선장을 살해했다. 예전에 뭐 페스카마우 그렇죠. 선상 반란 사건도 있었고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3박 4일간 항해사 한 명이 통제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선상 반란 같은 건 아니라고 지금 봤던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도 선내 질서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항로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장하고 이제 기관장이 지금 살해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조타실이나 자신의 방에서 살해가 됐기 때문에 뭔가 우발적인 어떤 반란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평소에 있던 어떤 원한 같은 것들이 쌓여서 아니면 그런 불만이 쌓여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 3박 4일 지나서 6월 24일 날 이제 세이셸 군의 군도에 빅토리아항에 입항을 했고요. 결국 돌발 사항 없이 이 피의자 2명을 이렇게 수사팀이 장악을 했습니다. 자, 결국 대면 조사가 시작이 돼야 뭐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으로 압송되는 피의자들의 모습, 그보다 앞서 들어온 항해사 이야기 함께 보시죠. 왜 죽였습니까? 죽인 이유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Why did you kill them? 유가족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할 말 없으십니까? 당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목격하신 분입니다, 항해사님. 참담합니다. 네. 자, 그 양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참 길고 긴 시간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왜 근데 죽였나? 이 사건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그 사건이 벌어진 날 회식을 했답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들 한다면서 술도 많이 털어놓고 양주를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베트남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닌데 둘이서 이렇게 술잔을 들면서 요요 그러더랍니다. 요. 예. 근데 이게 베트남어로는 건배라는 뜻이라는데 문제 없잖아요. 예. 근데 선장이 술을 드셔서 그런지 이거를 욕을 한다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말다툼까지 이어졌고 그 가운데 이 베트남인 한 사람이 선장의 뺨을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장은 이럴 거면 너희들 다 뭐 돌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주타실로 다 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그러고 나서 먼저 주타실로 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술에 취해서 그랬겠지만 이 베트남인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배에서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해서 흉기를 들었고 나머지들한테도 사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나머지들은 거부를 했고요. 이 두 사람이 이 선장실로 조타실로 가서 결국 선장을 제압하고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이게 정말 이런 황당한 일이었던 거예요. 요 건배 이 뜻이었는데 그걸 욕으로 오해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장은 선장대로 화가 나서 you go home. 야, 니들 배에서 내려서 니들 집으로 가. 이 사람들은 돈 벌러 나왔는데 집으로 가라고 하면 그거 정말 두려움에 또 휩싸일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사람들끼리 서로가 오해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그 어떤 생명이 앗아간 그런 그 살인 사건으로 연결된 건데요. 이 그 베트남인들은 이 선장하고 기관장이 평소에 자기들을 갖다 상당히 무시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배 타면 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을 거치게 할 수 있는데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폭행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라고 하는 이 고립된 환경이고 또 이제 말이 서로가 잘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선상 그 생활이 상당히 그 힘든 그런 노동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려서 네 나라 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때 아마 또 술 먹고 또 이제 뺨을 때리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오해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님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자, 뭐 우리 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권 관할권을 가지고요. 결국은 흉기를 휘두른 선원한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이 선장 붙잡아서 못 움직이게 했던 선원도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히 기관장은 뭐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살해했거든요. 그 경위도 너무 좋지 않다는 재판부 판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